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슈퍼 땅콩대 붕어빵을 쓴 동화작가 정승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동화와 청소년 소설 그리고 그림책도 함께 쓰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 소개도 잠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아동 상담을 하고 있는 마음숲 아동상담센터 원장 조옥미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25년 전에 함께 근무했던 인연으로 오늘 이 시간을 가졌네요.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만나서 말씀 나누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선생님 아이들 위해서 좋은 책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세벗 문학상도 받으셨고요. 네. 제가 25년 전 같이 일할 때 선생님을 기억하면 책 읽기 좋아하고 글쓰기 좋아하고 아이들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이 동화작가가 된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독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떻게 동화작가가 됐을까요? 제가 1996년부터 아이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방과 후 학교 글쓰기하고 독서 지도를 했는데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는 시를 쓰다가 이제 적고 있었는데 아이들과 글쓰기와 독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다시 샘솟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양분, 그런 자양분들을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어른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은 마냥 사실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알다시피. 근데 정말 생각보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오늘 슈퍼 땅콩대 붕어빵 시작하기 전에 인형극 잠깐 준비하셨죠? 예.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어떤 장면으로 제가 인형극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야, 여기 더럽잖아. 붕어빵이 어느 틈에 나와서 또 시비를 거네. 그거 우리 거 아니거든. 너희 거 맞아. 쓰레기에 이름 붙여놨어? 우리 건지 어떻게 알아? 아까는 없었어. 그러니까 너희 쓰레기지. 흘리는 거 네가 봤어? 빗자루를 잡은 손에 힘이 꽉 들어가 부르르 떨린다. 떨려. 뭐라고? 너? 코딱지만한 게 언니한테 너래? 넌 그러는데? 5학년 넌! 이크, 언니구나. 일을 어쩐다. 이사 온 첫날부터 이상한 언니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네. 인형극 잘 보셨죠? 슈콩이랑 붕어빵이랑 좀 심각해 보이네요. 네, 슈퍼땅콩 지수가 그 아빠가 이제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서울에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끄트머리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얘는 정말 자기가 같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도 이사를 하게 됐고, 같이 놀던 친구들하고도 멀리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런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친구도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 주인집 홍은혜라고 하는 붕어빵이 나타나서 이 아이한테 정말 차갑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더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친구가 더 외로웠겠죠. 무섭고 두렵고 그런 상황을 잘
앞부분에 제가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저도 이 동화를 읽어보았는데요. 지수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속상해하고 또 주인집 은혜랑 막 부딪히면서 힘들어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내면서 아이들이 지수뿐만이 아니라 은혜까지 모두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좀 따뜻한 느낌으로 남아있네요. 네. 네. 선생님은 이 작품을 쓰게 된 그 계기가 있으실 텐데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오래 만나다 보니까 음. 아이들 특히 이제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 말고 별명으로 부르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문구점, 김치, 음, 바가지, 음. 뭐 옥수수 뭐 이렇게 막 부르면 걔네들이 막 와서 선생님, 제가 저렇게 놀려요. 이렇게 울고 불고 또 이제 맞아요.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 근데 특히 저학년 아이들, 1, 2, 3학년 아이들은 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맞아요. 제가 처음에 그 글쓰기를 아이들하고 할 때는 그런 별명들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양은 조금 줄었는데 어쨌든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같이 마음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 별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이 두 아이의 티격태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별명도 슈퍼 땅콩, 아주 작은 아이, 그리고 홍은혜, 그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붕어빵 이렇게 서로 이제 별명을 부리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이야기를 네, 쓰게 네. 되었어요. 네. 네, 네.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 별명으로 부르면 엄청 싫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쵸. 뭐 조조, 옥수수 이런 별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커서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 지수도 처음엔 엄청 싫어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좀 익숙해지고 친구들한테 그림 잘 그린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슈콩이라고 애칭으로 좀 편안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되면 그것이 편하게 수용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어릴 때는 좀 힘들어하는 과정이 있죠. 네. 네. 선생님이 별명이나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어렸을 때 이제 큰 집에 시골에 이렇게 놀러를 가면은 방학 때 그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저한테 눈이 크다고 왕눈이 뭐 왕방울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막 별명을 불렀어요. 네. 근데 그때 저는 그 아이들은 자기네들끼리 이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쟤는 우리 무리가 아니구나. 이런 것처럼 약간 좀 마음이 소외감을 느끼고 약간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때는 노는 것으로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깊이. 근데 사실 제가 태어났을 때 정승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이렇게 지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시고 다른 사람이 저를 이제 뭐 왕눈이, 왕방울 이렇게 불러주는 건데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인이 저를 호명하는 저를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 때는 마음이 힘든 거예요. 힘들죠. 예, 특히 이제 유아, 아동 요 시기에는 자기 정체성이 잘 형성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들이 불러주는 이름이 좀 부정적이거나 자기 비하적인 말을 하면 얘는 그게 난주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슬퍼하고 와서 막 싸우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그걸 좀 벗어나는데 그때까지는 너무 티격태격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는 웃어요. 속으로는 막 웃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겉으로는 막 그렇지 정말 힘들 거야. 그 아이가 어떠니? 그러면 때려주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럼 그걸 글로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막 신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체성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제서야 나를 내 이름 뒤에 숨겨진
참 나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네. 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기 아이들도 그런 슈퍼 땅콩과 붕어빵이 그 시기의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 초딩이나 중딩들 아이들이 요즘도 보면 좀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렇게 듣기 싫은 별명이나 그리고 닉네임 때문에 굉장히 막 너무 속상해하고 뭐 티격태격하고 이러면서 집에 와서 울고. 네, 집에 와서 막 울고 엄마한테 하소연하면 선생님 이렇게 엄마들이 어떤 반응을 이렇게 해주면 좋을지 한번 네.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겪으면 엄마들이 보이는 이제 가장 빠른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에휴, 애들이 다 장난으로 그러는 거야. 그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아이들의 감정, 우리 아이가 속상해진 감정을 사실은 무시하는 거예요. 네. 이해해 주기보다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엄마들이 내 아이보다 더 속상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아이가 힘든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그 방법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은 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속상해하는 그 마음을 엄마가 알아주는 것. 그래, 너무 속상하겠다. 너 그러고 싫어하는데 걔네들은 왜 그럴까? 이렇게 엄마가 공감을 해주면 벌써 아이의 속상한 마음이 반 정도 벌써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오늘 있었던 일보다 다음에도 아이들이 또 놀릴 거니까 맞아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이하고 한번 의논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 뭐 무시해 이렇게 지시하는데 그거는 엄마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다음에 걔네들이 또 그러면 뭐라고 해주고 싶어? 어떻게 할까? 나 차지수거든, 슈퍼 땅콩 아니거든,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까?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할 만한 방법을 선택해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봐, 화이팅.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해주면 아이가 훨씬 다시 친구들을 만날 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성장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는 것까지 가르쳐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요. 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작품을 쓸 때는 그런 세세하게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극복할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차지수 그리고 홍은혜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이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차지수가 나잖아요. 그리고 너라고 하는 홍은혜 이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너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이게 안 맞을 때 이제 뭐 티격태격하고 걸그덕거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된 후에 정말 친구가 되는 과정 요거를 좀 그리고 싶었어요. 네. 이 작품을 쓸 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저한테는 글 쓸 때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또 재미있는 경험이기도 하고 소중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참 친구 사귀기 어려워하죠, 아이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누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예전보다 그런 그 근육이 그 남을 타인을 받아들이는 그런 근육이 참 좀 얇아졌다고 할까요? 되게 네. 그 힘이 좀 없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친구 관계 맺기가 힘든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지우개 사건이라고 불러요. 네. 뭐냐면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전에는 지우개를 안 갖고 오거나 연필을 안 갖고 오면 야 누구야 머시기야 그거 좀 나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저를 꼼뻑꼼뻑 쳐다봐요. 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제가 이제 이러면 저요 지우개 안 가지고 왔어요 이러는 거여서 그러면 네 옆에 있는 친구한테 빌려야지. 그러면 제가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야 지우개 좀 빌려줘 라고 말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제가 시켰어요. 가르쳐줘야 돼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20년 전하고 달라진 아이들의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 그 맘 카페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또 제가 놀랬던 게 뭐였냐면 몇 세 친구 구해요. 아, 네. 그래요. 네. 제 아이가 1학년인데 친구 좀 구해요, 만들어. 이렇게 카페에 올라오는 거예요. 친구를 구하는 붙인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구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 이렇게 친구 관계, 친구 맺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네. 어렵구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게요. 네네. 네. 선생님 동화책에서 함께 읽고 싶은 부분 있으셨죠?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네.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막 놀리는 장면이에요. 네네.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수는 슈퍼땅콩. 슈퍼땅콩 차지수 엉덩이엔 대박 큰 왕점이 꿈틀꿈틀. 나는 기가 막혀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딱 섰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자꾸 내 주위를 돌면서 나를 애워쌌다. 땅바닥만 바라보는데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울면 안 되는데 기어이 맺혔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네. 아이들이 놀리는 네. 그런 장면이에요. 땅콩이 막 몰리고 있네요. 예, 네. 뭐 혼자 1대1이 아니라 또 1대 다수로. 그러니까. 이거를 딱 아이들이 읽고 나서 뭐랬냐면 선생님 이거 학교 폭력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치? 왜냐하면 이게 놀린다는 것 자체가 요새 또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네네. 그래서 주인공을 막 힘들게 몰아붙이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누구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른들도 그쵸. 예, 이런 상황에 처하잖아요. 힘든 상황이. 근데 선생님 이럴 때 그 놀림을 당하는데 이런 아이들한테 힘이 없다고 자기가 막 느끼고 있을 때 어떤 말을 좀 해주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고 대응할 방법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죠. 아마 여러 가지 용기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 보면 친구들을 놀리는 저 아이들은 옳지 않은 거야. 난 지금 옳지 않은 일을 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하는 용기요. 그렇죠. 그래야 위축되지가 않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엄마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이것도 필요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도 용기. 용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미안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미안한 일이 있을 때는 사과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도 아주 필요한 용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이 책에서도 보면 홍은혜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좋아지고 튼튼한 친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용기를 내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너무 그 친구들에게 자꾸 이렇게 나를 좀 끼워줘 하면서 너무 힘들게 하고 눈치 보는 것보다는 때로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려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그럼요. 네. 그래서 지수도 종창이를 사귀면서, 사귀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 반 친구들하고도 더 친해지고 관계도 편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들은 참 중요하겠죠. 도전해보는 거네요. 그럼요. 그것도. 맞아요. 네. 새로운 도전이 되겠네요.
선생님 읽어주실 부분 또 있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종창이하고 만나서 서로 를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하는 네, 그런 과정인데요. 네, 82쪽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지도 만들 때 그림이 필요하니까 그리지. 우와, 그럼 네가 만든 지도 좀 보여줘봐. 이종창은 책가방에서 수첩을 하나 꺼냈다. 까만 가죽이 겉에 있는 수첩인데 책보다는 작았지만 꽤 큰 크기였다. 첫 장을 펼쳤다. 집이라고 표시해 놓은 곳부터 학교까지 버스 정류장마다 노란색으로 긴 줄이 꼬불꼬불 나 있고 그 옆에 마트, 슈퍼, 피자집, 부동산, 미용실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너무 작고 예쁜 지도였다. 야, 지도 참 예쁘네. 잘 그렸다. 이 정도 가지고 뭘. 지금 그리는 건 더 멋진 거야. 뭔데? 아직 그리고 있는 건데 비밀이다. 야, 다 그리면 좀 보여줘봐. 정말 궁금하다. 네, 정말 궁금하네요. 종창이가 어떤 친구인지 어떤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가면서 지수도 좀 그 어렵고 외로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네,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한 인간 한 사람은 정말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누군가 항상 함께 기대어서 함께 살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사실은 혼자 있을 때 또 누구나 힘든 환경이 있고 그 과도기라는 거를 이렇게 거쳐가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극복을 나가는 그 힘이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친구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네. 만나면서 그런 과정을 또 극복해 나갔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종창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야, 얘들아, 지수하고 차지수하고 이 종창이하고 어떤 것 같아? 종창이는 어떤 존재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요. 버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아, 얘네들도 이걸 알고 있구나. 그렇죠. 더 많이 느끼겠죠. 네, 그래서 종창이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때, 아, 제가 이 글을 썼지만 되게 뿌듯한 마음이 저도 그러셨겠어요. 모르게 예, 맞아요. 들었답니다. 네. 네, 선생님은 네. 이 책을 또 상담하시는 또 상담사이시니까 이 책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보게 되었죠. 나는 어떤 아이였을까? 친구 관계가 얼만큼 힘들었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어른으로서 어린 나의 그 시절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과거네요. 네. 그런데 우리 어린이 독자들도 그럴 것 같아요. 지수를 보면서 나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은혜를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마음에 안 드는 아이들 놀렸는데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모습도 좀 돌아보게 되고 나를 이해도 하게 되지만 또 상대방을 이해하게도 되죠. 그래서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다 커서 엄마로서 또 지금은 이제 상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돌아볼 때 첫 번째는 우리 딸은 어떻게 컸을까? 친구 시절이 엄마로서 내가 다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도움을 잘 줬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다 컸지만. 그럼요. 맞아요.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또 했죠. 아, 엄마들도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책을 사주면 이 책 읽어 그리고 독후감 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빠지고.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들 동화책을 먼저 읽어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먼저 독자가 되어서 어린 시절의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 힘들어하는 걸 너무 속상해하는 게 내가 그때 이랬구나 하고 나를 이해하는 것들도 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또래 아이들 포함해서 내 아이가 이런 일들을 겪겠구나 하는 것들을 맞아요. 이해하는 데도 훨씬 높아지죠. 그리고 내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도 그렇죠. 생기는 문제니까. 그리고 엄마도 이 책을 읽었어. 근데 이거 정말 그렇겠더라, 속상했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하고 느낌을 나누고 또 방법들을 나누고 아이 속마음을 꺼내놓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엄마가 같이 먼저 읽고 아이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네. 읽어주시겠어요? 네, 드디어 슈퍼 땅콩과 붕어빵이 티격태격 막 싸우고 뭐 대박 큰 왕점에 뭐 꿈틀꿈틀 있어 막 이렇게 서로 지금 놀리는 정말 이런 대립적인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도대체 얘네들 어떻게 해결될까요? 네. 읽어주세요. 이 홍은의 붕어빵네 집에 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차압이라는 게 붙여지고 이 물건에 맞아요. 다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모두 얼싸안고 막 울어요. 막 우는데 그 모습을 본 은혜의 그 모습을 본 지수가 슈퍼 땅콩이 너무 고소해, 잘 됐어,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 만약에 얘를 너무 놀렸으니까 진짜 고소해, 쟤 잘 됐어, 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우는 은혜의 가족 모습 보고 지수가 되게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놀리던 애가 자기를 눈도 안 마주치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는 지수가 어떤 마음, 좀 약간 불쌍한 마음, 쟤 어떻지, 걱정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편도 들어주죠. 네네, 맞아요. 편도 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또 은혜의 마음이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또 후회가 되고 미안하기도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같은 반에 있는 그 생일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 둘이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은혜와 지수, 슈퍼땅콩과 붕어빵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읽어주세요. 네. 나도 제일 듣기 싫어하는 별명이 키가 작다고 부르는 거야. 네가 나한테 슈퍼 땅콩이라고 놀려서 화가 났었어. 그리고 왕점도 놀려서 더 얄미웠어. 내가 너한테 붕어빵 뚱땡이라고 말한 거는 미안했지만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 건 붕어빵 뚱땡이라고 부른 거였다. 쌓여있던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다. 야, 네가 그림도 잘 그리고 아이들한테 점점 인기가 많아지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 자존심이 상해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매일 비교했어. 너는 엄마 없어도 할 거 다 하는데 나는 학원까지 다니면서도 못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점점 네가 싫어지고 미웠어. 그래서 모른 척하게 된 거야. 미안해. 네, 드디어 새 아이가 친구가 되었네요. 서로 화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은혜가 그 붕어빵이 슈퍼 땅콩 지수한테 팔찌를 팔찌, 주면서 맞아요. 미끄럼틀에서 딱 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슈퍼 땅콩이 좋아, 자기 속마음을 다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는 정말 화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지점부터 이 이후까지가 참 마지막 부분이 흐뭇하고 따뜻합니다. 네. 아이들이 다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라 가정의 일로.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새 아이가 정말 친구가 되었던 거죠. 네. 어려운 과정을 같이 지나온. 네, 네.
그리고 이제 음.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인데 네. 161쪽에 보면 드디어 이제 얘네 그 지수가 1년 동안 살던 은혜네 집에서 이사를 하게 돼요. 이제 아버지가 그 트럭 이제 이삿짐 운전하는 번개 그 이삿짐 센터를 운영했었잖아요. 근데 새로 이제 좋아져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헤어지면서 은혜가 지수한테 어떤 말을 해요.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약간 금이 간답니다. 근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161쪽입니다. 네. 갑자기 은혜가 내 손을 잡아 끌더니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지수야, 나 비밀 있어. 뭔데? 야, 비밀인데 막 물어보냐? 아, 빨리 말해. 나 있잖아. 어우, 답답해. 그래, 너 여기 있어. 알았어. 나 있잖아. 종창이 좋아해. 그런데 뭐 어쩌라고? 내년이면 6학년이고 이 양지 초등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겠다. 천만 다행이다. 사실은 그런데 아지트에서 종창이가 내 손을 잡아주었을 때부터 종창이를 사랑하게 되었다. 두근두근 내 사랑 와장창 종창이. 은혜와는 다시 거리를 두어야겠다. 아, 이런 우린 라이벌이 되는 게 숙명인가 보다. 네. 이게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둘이 화해를 했는데 새로운 국면으로 가네요. 예, 그래서 혹시 그 네. 다음 이야기가 계획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기대하고 계세요. 네. 그 다음 그러시군요. 장면을 네, 2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종창이와 네. 은혜와 지수 이 삼각관계 네네. 사각이 될 수도 오각이 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네, 또 그러면서 또 성장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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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아이들과 글쓰기, 독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과 책을 읽고 어떻게 지도해 주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20년이 넘게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마음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뭐 기술을 가르쳐 주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이렇게 화가 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속상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실컷 쓰라고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친구 욕을 해도 괜찮아. 그리고 지금 느끼는데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써. 그리고 띄어쓰기, 맞춤법 다 틀려도 상관없어. 그렇죠. 그냥 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마음이 풀리면 그 다음에 그 객관적인 상황을 좀 더 볼 수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하기가 정말 중요한 게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쓰면 그게 글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애들이 이제 얘기해보자 이제 이러면 선생님 그거 쓰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야기하기가 참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자기 느낌을 좀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껏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경험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꼭 글을 쓸 때는 그 과정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는 이제 줄거리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요약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아이들이 책을 멀리하게 하는 그렇죠. 지름길이에요. 네, 맞아요. 네. 저희도 책을 읽으면 줄거리 사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줄거리 앞뒤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들한테는 그걸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맞아요. 그냥 네. 저도 엄마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그쵸. 있어요. 아이들하고 책을 읽으면서 국어 공부, 수학 공부 시키지 마세요. 그냥 네, 네. 문학의 세계에 좀 빠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네.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그게 핵심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책을 엄마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도구다.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걸 읽혀서 그렇죠. 얘를 뭐 머리를 좋게 하거나 그럼요. 뭐 이렇게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정말 이걸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이하고도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독서 지도라는 거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 나누기, 네, 감정을 네. 서로 알고 그리고 쓰게 하기 뭐 음, 이렇게 음.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 일례가 있는데 정말 그 3학년짜리 남자였어요. 그때는 네. 2학년이었죠. 얘가 딱지를 좋아했는데 엄마는 계속 딱지를 못 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글을 쓰는데 그랬구나, 너가 딱지 진짜 잘하네. 이렇게 칭찬을 받더니 집에 가서 10장을 써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난 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도 사실은 얘가 글을 잘 쓰는 이런 목적도 물론 이제 부차적으로 나오겠지만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도구로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나 이렇게 써봤더니 시원해. 그리고 이렇게 썼더니 글자 이야기가 좀 만들어지네. 네. 그렇죠. 또 네. 글자를 틀려도 칭찬을 받았어. 왜냐하면 내 마음을 솔직하게 썼으니까. 네. 근데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또 네. 이렇게 아이들을 아픈 아이들도 있고 건강한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상담 현장에 또 오래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네. 혹시 그렇죠. 그 얘기도 잠깐 해주시고 또 저희가 질문지가 도착했어요. 수많은 질문지가 도착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았는데 그것도 살짝 혹시 이제 세세하게 하나하나는 다 하기가 힘드실 것 같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라도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네네. 좀 도움말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 사연마다 1시간씩 어머님들과 이야기해야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좀 제한이 있고 어머님들이 이제 사회성, 오늘의 주제가 그러니까 좀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예요. 엄마와 아이가 첫 번째 사회적 관계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일방적이거나 지시적이거나 폭력적이면 아이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허용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관계를 가지면 아이들이 사회 규칙, 친구들과 만나고 학교 생활할 때 사회 규칙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적응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엄마와 아이의 좋은 관계,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그 친구 관계에서 엄마들이 너무 과잉 개입을 하시지 않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엄마는 아이들이 밖에서 생활하고 힘들 때 위로하고 공감해주면서 힘을 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친구 관계에 엄마가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저도 모르게 과잉 개입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그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그게 사실은 애정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우개 좀 빌려줄래? 이 말도 하기가 어려워지고 다 누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요. 우리 책에서도 보면 이 은혜하고 슈콩이가 막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엄마 아빠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좀 부딪히고 끙끙대고 또 일기 쓰면서 또 좀 속도 풀고 그렇죠. 일기 쓰면서 속도 풀고 그러면서 스스로 해결해 간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해결하는. 그렇죠. 엄마가 40년 살았던 살아서 알게 된 노하우를 이제 10년 조금 넘은 아이들한테 알려준다고 그게 아이들의 방법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수나 은혜나 종창이처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엄마가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힘든 일이네요.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덧붙인다면,
이 우리 아이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적응을 힘들어해요. 그럴 때도 그냥 막 기다려주는 것은 또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원인을 찾아보고 함께 찾아보고. 그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적절한 방법을 이렇게 세워가야 되려면 전문가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죠. 또 어머님들이 주저하지 말고 네. 적극적으로 전문가와의 상담도 활용하시는 것도 지혜롭고 또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을 진짜 막 네. 뒤로 늦추면 아이가 계속 힘들어할 테니까. 그렇죠. 그럴 네. 땐 필요한 적절한 네. 상담이 필요할 경우도 있겠죠. 네, 그죠? 일시적인 문제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갔는데요. 네네. 현장에서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네. 답을 여러분들 네. 현장에서 지금 질문지가 또 억수로 지금 오고 있대요. 네. 예, 그것도 지금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네네. 질문이 한 5개 정도 돼서 네. 좀그 가급적 엑기스만 짧게 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들들은 서열 다툼이 생기면 싸움이 심각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으세요.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서열 다툼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서열보다는 엄마의 사랑일 수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 어디로 가나, 형에게 더 가나, 동생에게 더 가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가 불안정해지면 다툼이 심해져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 대부분 형에게는 좀 이게 무섭게 하고 동생을 이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엄마가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을 공평하게.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친구랑 오해가 생기고 사이가 나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아이고, 이거는 홍은혜와 차지수가 네, 네. 이제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너가 어떻게 했어? 네가 뭐라 그랬어?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걔가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엄마한테 속마음을 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니 걔가 나쁜 아이야 하고 걔가 더 나쁘다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감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공감해 주시면서 아이가 그 상황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 근데 엄마가 자꾸 지적을 하면 아이가 그걸 돌아보지 못하고 나를 방어하는 말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공감하면서 CCTV를 다시 돌아보듯이 그렇게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가 그 상황을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돌려보기. 네네. 제가 웃었는데요. 네.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마구 찔립니다. 네.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네. 1학년 딸아이인데 친구와 있었던 트러블에 대해 집에 와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해요. 삼자에게 듣고 물어보면 그냥 속상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대요. 어떻게 풀어놔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제 그 친구가 1학년이라고 하셨죠? 초등학교. 네.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학교 생활도 좀 적응이 어려운 시기일 수 있고, 또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뭐 형제 서열이 어떤지 이런 부분도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좀 위축이 많이 되어 있거나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도 엄마가 내가 어떻게 그 반응했는지 그 태도를 돌아보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편안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 주었을까 하는 부분도 돌아보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너무 힘들다면 엄마 혼자 해결하시려고 하다 보면 답답해지고 다그치고 또 위로하고 이런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슈퍼 땅콩대 붕어빵을 읽고 나서 할 수 있는 독후 활동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면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지금 책만 많이 봐도 되는지 논술학원 보내야 하는지 아까 우리가 네, 얘기한 부분들이 네, 좀 네, 있네요. 네. 독후 활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둘 친구가 어쨌든 어떤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소재로 싸움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야, 우리 친구하고 싸웠던 경험이 있었지? 그러면 애들이요. 큰 아이들은 없어요. 없대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쵸. 고학년들은 특히. 그래서 자기한테 창피했던 거, 뭐 마이너스 될 만한 얘기 이런 얘기를 다 숨겨요. 별로 하고 싶지 않죠. 네, 별로 하고 싶지 않죠. 근데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은 걔가 이렇게 해서 이랬어요. 뭐 일리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아까 어떤 친구는 말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하면서 일단은 풀어지니까.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 싸움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바라보는 내 감정, 그리고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행동이. 뭐 콱 쥐어받고 싶다. 아니면 뒤에 가서 이렇게 콱 머리를 잡아당기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도 사실은 이 안에 있는데 발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이나 엄마는 그건 나쁜 행동이라고 좋은 얘기를 모습만. 하니까. 예, 좋은 모습만 바라거든요. 그 마음을 일단 다 쓰게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쓰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등장인물이 첨예하게 두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차지수라면, 내가 은혜라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한번 써보는 것도, 인물의 캐릭터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대사처럼 써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또 어떤 거 말씀하셨나 모르겠네요. 책만 많이 봐도 되는지 논술학원을. 책만 많이 보는 아이라면 요즘 아이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굉장히 저 같으면 일단은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근데 이 아이가 책을 많이 읽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엄마가 책을 읽는 이 나의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책을 읽는 행위는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될 일이죠. 그리고 많이 읽으면 좀 쉬엄쉬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논술학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참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아이들은 논술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쵸. 어떤 문제 상황을 대안을 제시해서 나의 상황 시각으로 글을 쓴다는 게 논술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사실은 논술학원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논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원들의 어떤 경쟁 뭐 이런 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논술이라는 말을 쓰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글을 써보는 훈련. 그래서 그거를 써봤을 때 시원하다는 느낌? 그리고 칭찬받는 과정에서 난 해낼 수 있구나. 이거 어려운 게 아니구나. 글 쓰는 것도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또 별명 관련해서인데요. 지수는 놀리는 것을 비교적 성숙하게 대응한 편인데 하지만 친한 친구일수록 별명을 부르면서 놀게 되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친한 친구 사이니까 기분 나빠하기 어렵고 그래서 점점 센 척하게 된대요. 예를 들어서 밤길 조심해라 같은 자극적인 말을 한다거나 수성사인 편으로 문신 그리기 같은 반응들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관계에 개입하는 게 참 이런 경우 참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셨어요. 아이들의 관계 이거는 또 선생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 관계에서는
그건 아이들만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에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은혜처럼 친구를 아프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놀림을 받아서 너무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놀림을 받고 오거나 힘든 일을 당하고 오면 정말 마음이 끓어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내가 태도를 보여주는 게 내 아이한테 도움이 될지 쫓아가서 막 아이들을 혼내고 평정을 하고 오면 그 다음에 아이가 나한테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그게 친구들 사이에서 좋지 않거든요. 엄마의 힘으로. 네, 네. 그래서 집에서 얘기해주고 북돋아주고 들어주고 그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가는 게 필요해요. 근데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어려울 때는 엄마가 선생님한테 가서 말해줄게 이게 아니라 아이 모르게 선생님과 얘기해서 학교 안에서 관계가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해야지 엄마가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가서 애들 혼내주라고 할게 이런 방식은 내 아이를 성장할 수 없게 하기도 합니다. 성장을 막는 행위. 네, 맞아요. 힘들죠. 네. 근데 맨 끝에 그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답변까지 네, 네. 된 것 같이 같아요. 됐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또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시간상 네, 다음에. 네, 네, 네. 다음 기회에 또 네. 가능하다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인사. 네네. 네. 아우,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귀한 시간 내주신 조홍미 선생님, 원장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네,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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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